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 지역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터키, 미국 패권의 적으로 부상하다. 이란과 손을 잡고 미국을 밀어낸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 특히 중동 지역 지중해와 연결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먼저 마크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크롱이 한 지난주에 박싱을 하는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마치 이 푸틴을 패는 것처럼 박싱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였죠. 그런데 이 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팔이 거의 이 마이크 타이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마크롱의 팔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남자의 팔목, 이 발톱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엄청나게 부풀렸습니다. 뻥튀기한 거죠. 뽀샵입니다. 이런 놈이 마크롱이죠. 좀 졸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터키의 가장 큰 꿈은 에게해 섬을 되찾는 겁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 영국에 패하고 그 다음에 섬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물론 영국과 배후에 프랑스 같은 이런 주변 서구 연합군이 있습니다. 이들의 패배하고 터키는 주요한 섬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바다를 빼앗기고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패전 협정 때 이 그리스 섬의 이 영해를 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5해리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그것을 12해리로 확대했습니다. 자, 5해리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입니다. 터키 선박들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이쪽은 공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는 12해리를 선포했습니다. 12해리를 선포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리스의 호수가 되는 겁니다. 에게해는 그리스 호수가 되죠. 터키 배는 에게해를 지나지 않고 그리스 영해를 지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직면했죠. 그러나 터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뒤에는 영국과 미국, 서구 나토가 다 있습니다. 물론 터키도 나토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터키 문제에 있어서 서구는 강경하죠. 자, 항상 그리스 편을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터키와 그리스의 어떤 무기를 팔 때도 늘 그리스 입장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 그리스가 터키보다 좀 군사적인 우위에 있게 조금 좀 첨단 무기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 터키는 강한 군사력과 이제 국력, 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힘을 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 에르도안은 정권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영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요. 그리스 역시 이렇게 넓은 영해를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사이프러스 역시 문제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남쪽 오리지널 사이프러스죠. 이것은 그리스 영향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여기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그리스 정부를 수립했을 때 터키가 침공해서 북쪽을 장악했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이제 이 싸움거리입니다. 이 그리스를 터키의 궁극의 적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국력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터키의 가장 큰 임페라티브, 가장 중요한 임페라티브는 에게에 있는 섬을 합리적인 정도라도 되찾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1차 대전 때 이 터키가 패배했지만은 이렇게 섬 전부를 다 빼앗긴다. 이것은 좀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죠. 터키의 상황을 한국에 비유하면은,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대부도, 그리고 제주도 이런 거 전부 다 흑산도 남쪽에 있는 섬들, 이것이 전부 중국 거다. 그리고 서해는 완전히 이제 중국의 호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것이 바로 지금 이 터키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에르도안은 궁극적으로는 이쪽에 언젠가는 이제 힘을 뻗지 않겠나, 군사적인 침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섬, 로데스 그리고 치오스, 이쪽 두 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보면은 항상 이 그리스와 터키의 군사력 비교가 나옵니다. 일단 인구 자체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리스 뒤에는 영국과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이 지상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0만 명 대 35만 5천 명. 그런데 이 터키는 엄청난 예비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공군에서만 비등합니다. 미국이 비교적인 이제 첨단 전투기를 그리스에 팔고 이것으로 터키군을 견제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왔죠.
그리고 터키에는 F-35도 안 팔고 F-16을 판다고 해놓고 그것도 지지부진 이렇게 이제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력에 있어서는 터키가 우월합니다.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터키가 최신 함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길성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터키와 그리스의 군사력 비교 이런 거는 매일 나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같은 나토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가 되면은 튀르키예의 국가적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튀르키예가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충돌, 이것은 아직까지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특히 쿠르드 내부의 PKK 반군, 이들을 적절하게 손을 봐서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임페라티브입니다. 올 1월에 튀르키예는 공군기를 보내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내에 있는 PKK 지역, 군사기지 이런 것을 폭격을 했습니다. 지난 한 3개월 동안 계속 이런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PKK 문제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이 터키의 작전을 이제 환영했습니다. 이란 역시 쿠르드족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자, 이란 서쪽에도 이렇게 이제 급진적인 쿠르드 독립 세력이 있습니다. 이라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라크 북쪽의 쿠르드 자치구 안에 PKK라는 사실상 이 게릴라 조직이 있는 거죠. 이들은 이란에도 테러를 저지르고 이라크 내도 테러를 저지르고 그리고 가장 극심하게 터키 내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게릴라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터키의 군사작전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PKK 공격하는 것 이란은 환영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란과 터키는 잦은 만남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의 가장 강력한 이제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역시 터키의 군사작전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역시 이제 터키의 군사작전을 환영한다. 지금 이 튀르키예가 쿠르드 지역 내 PKK 반군 이들 게릴라 세력을 손을 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역시 이제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PKK를 현재 지원하는 세력은 미국입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KK는 기본적으로 이라크 북쪽에 있습니다. 이 쿠르디스탄 이쪽 자치구 내에 있는 좀 이제 역사가 긴 게릴라 테러 조직입니다. 독립무장단체죠. 과거에는 소비에트 시절에 이제 이렇게 소비에트로부터 이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체첸의 이제 무슬림 저항군들에게 원조를 주고 러시아를 괴롭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들이 이제 PKK 세력, 물론 이들 PKK가 원래 공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그리고 이제 이라크, 터키 이쪽에 걸쳐져 있는 쿠르드족, 이쪽 내에 이제 특히 공산주의자들, 쿠르디스탄, 여기에 소비에트가 많은 지원을 했죠. 이란 내 MEK 역시 과거에는 소비에트가 지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소비에트는 쿠르드족을 많이 배려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 아사드 정권이 쿠르드족을 심각하게 탄압하지 못하도록 이 쿠르드 지역의 이제 자치구들 이것을 존중하면서 잘 조율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내전 전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후폭풍 이런 것이 겹치면서 이 주변 지역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시리아 쿠르드군 이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들어와서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마치 독립해 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달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미군 기지들이 있고 이쪽에 이제 원유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YPG, 시리아 내에 있는 쿠르드 세력은 이제 YPG라 부릅니다. 미국은 YPG에 무기를 주고 YPG는 다시 PKK에 무기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YPG도 지원하고 PKK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 PKK는 이라크 북부 그리고 이란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들 쿠르드에 이제 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역시 이란을 흔들고 이라크를 흔들고 시리아를 흔들고 터키를 견제하고 이런 다목적용입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이후 아이시스와 그리고 이제 쿠르드 세력 이런 두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시스도 지원을 해서 이라크도 흔들고 시리아도 흔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지역을 강화하면서 이란을 견제하고 터키를 견제하고 시리아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도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 YPG 그리고 PKK 모두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PKK는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공산주의의 이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터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쿠르드 반군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심각하죠. 터키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쿠르드족을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강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이 센 공격을 해서 이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터키군이 PKK에 강하게 대응하면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고가의 무기를 주면서 터키군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터키군의 특히 이 에이브람스 전차 이런 거는 쿠르드 PKK에 의해서 이제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여러분들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에서도 그렇고 이라크 북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키군 일부는 이라크에 들어와서 이라크 이제 정부 초청을 받고 실제 이 안에서도 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이 PKK에 많은 이제 뒤통수를 당합니다. 물론 뭐 터키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지만은 그러나 게릴라전으로 터키군을 많이 해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쪽 지역이 특히 심각한 것은 터키도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이쪽으로 흐릅니다.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죠. 자, 이쪽에 PKK가 출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는 자신의 이제 귀중한 수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은 시리아와 그리고 이라크의 젖줄입니다. 이라크 역시 물이 귀한 상태인데 위에 이제 PKK 그리고 이제 쿠르디스탄 이쪽에 쿠르드 반군들이 이 티그리스 강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 댐으로 이제 댐을 잠근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라크를 괴롭힙니다. 이라크 역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 이라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이시스와 싸우는 겁니다. 아이시스는 시리아 국경 쪽에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있습니다. 뭐 이쪽 터키 쪽 이들리브 쪽 이쪽은 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구도인데 그런데 러우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아랍리그는 시리아를 이제 다시 받아줬습니다. 터키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터키와 이란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사실을 이들 주변 국가들은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러우전에서도 밀리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도 뭐 시리아나 이라크 내에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터키는 이 쿠르드를 지원하는 미군을 뭐 더 이상 이제 뭐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가 원하는 대로 이 터키 영토 내 PKK를 손을 완전히 보겠다. 그런데 이 터키 영토 내만 손을 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북부의 PKK 근거지 이곳에 강한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라크 정부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이란 정부로부터도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PKK 세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대체로는 이라크 북부에 거점을 두면서 터키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키 영토 내 쿠르드족 머릿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들을 포섭해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은근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물론 쿠르드족의 독립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은연중에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결국 이 터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쿠르드 지원 이것이 눈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이 틈을 타서 본격적으로 PKK의 손을 보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알렉세이 정길성 교수님의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1월 야사르 굴레르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한 터키군이 드론을 띄워서 아무다, 카미살라 그리고 카흐티나야 이런 세 곳의 대형 변전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45명의 손실을 입혔다. PKK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라크의 푸아드 후세인 외무장관은 이 터키 외무장관과 면담한 뒤 공동 성명을 통해서 PKK는 양국 안보 위협이며 PKK 존재는 이라크 헌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적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2024년 여름 내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PKK의 이라크 내 주둔 상황을 끝내겠다. 이라크 내 근거지를 파괴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겠다. 진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가 화해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키 국방부가 기자회견에서 바그다드와 공동작전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는 이 회의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터키와 이라크가 힘을 합쳐서 PKK를 이제 조직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란도 이제 이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라마단 이후로 예정된 에르도안 대통령의 바그다드 방문 준비 뭐 이런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PKK 조직에 맞서서 이라크 영토 내에서 더 크고 포괄적인 군사작전을 조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 군은 현재 ISIS와의 싸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 내에 이제 PKK 이들 반군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럴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현재로서는 터키죠. 터키는 뭐 중동 지역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키가 자기가 이제 손을 봐주겠다 이렇게 이라크에게 이제 이 오케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국경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1년 전에 2023년 3월 19일에 보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시아파 국가로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은 있지만 쿠르드를 후원하는 세력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눈치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PKK나 이들은 이제 쿠르디스탄에 어떤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하고 뭐 미사일로 보복을 하고 이런 수준에 멈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튀르키예가 이쪽을 뭐 평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눈물을 쏟아야 될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 쿠르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들 주변 국가들을 이 흔드는 혹은 컨트롤하는 그런 도구로 쿠르드족을 이용해 왔던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PKK 이들 게릴라 단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최선의 이제 후원 대상이죠. 물론 다이렉트로 후원을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YPG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무기 같은 것을 보내줍니다. 어쨌든 이 PKK는 국제적으로 테러 단체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라크와 이란의 이제 협정, 이 협정의 목표는 국경에서 이란에 대한 반란을 기도하는 쿠르드 극단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절대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부 KRG라고 부릅니다. 이들 주민들이 이란의 이제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좀 이제 군사작전을 정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바그다드가 터키 영토를 통해서 유럽에 설립할 계획인 바스라 항구를 연결하는 개발 통로. 자, 이 이라크 역시 어떤 경제 계획을 터키로 연결되는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또 이제 쿠르드족입니다. 결국 양측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PKK를 손을 보기로 결심했다. 특히 이라크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 물이 아주 심각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소 댐에는 이제 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쿠르드가 독점을 하는 거죠. 터키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PKK 게릴라들입니다. 이 물 문제, 터키 역시 물이 부족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PKK를 어느 정도 이제 평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라크 영토 내에서 이 PKK 존재를 중단하기를 다들 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터키군이 이라크 이제 국경 내로 들어와서 군사 작전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라크인들이 느끼는 감정 좀 착잡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는 ISIS로 이렇게 손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라크와 PKK는 자유시리아군, 뭐 ISIS입니다. SDF. 이들과 이제 PKK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뭐 YPG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미국이 이들에게 무기를 주고 또 저렇게 흘러가는 거죠. 요르단을 통해서 무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쿠르드족은 계속 무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라크에도 위협이 되고 터키에도 위협이 되고 이란에도 위협이 되고 또 당연히 아사드 정부에도 이제 위협이 됩니다. 이것을 중단시킬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어쨌든 이라크 영토 내에서 터키가 군사작전을 하되 어떤 한계를 그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지금 이라크 내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터키 튀르키 에르도안은 뭐 시리아나 이라크 내 영토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터키의 진짜 꿈은 에게로 가서 이 섬을 되찾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 뭐 사막 지역에 영토를 일부 되찾는다 여기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다만 이 터키를 괴롭히는 혹은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게릴라 단체, 이것은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터키의 목표입니다. 결국 본격적인 작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보셨겠지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수자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전기, 그리고 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변 모든 국가는 쿠르드족의 무장, 이것을 이제 굉장히 우려하고 이들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이제 와해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 와해된다면은 미국의 또 다른 대리군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 패권의 현 주소입니다. 이 지도는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PKK의 기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또 정길성 교수님이 자세히 써주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KK가 어떤 단체고 누가 만들었고 또 과거에 이 소비에트가 어떤 식으로 후원을 했고 이런 것이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PKK는 공산주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란 내 공산주의자들, 이건 역시 이제 소비에트가 지원을 했죠. 자, 그래서 이란과 이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은 이유, 과거에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회계 원리주의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큰 적은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MEK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지금은 불가리아에 가 있고, 그리고 이란에 와서 또 엄청난 테러를 저지르고, 마찬가지로 PKK 역시 이제 터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 터키는 이 러시아 내 체첸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같은 순위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러시아를 괴롭혔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길성 교수님은 실제 이 터키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삭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올라와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독자들의 이런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글은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 신문들 누가 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거짓말의 엉터리만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멘에서 후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 항모전단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무기 플랫폼이 바뀐 겁니다. 그럼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서는 어떻는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라크와 시리아군의 자비심에 의존해서 미군 기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기 때문에 괜히 때려서 또 보복을 받고 이런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리아군이 본격적으로 쳐들어간다, 이라크군이 진짜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하다, 이때는 하루 반날 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습니다. 몇백 명씩 띄엄띄엄 있는 거죠. 이라크 내 알 아사드 공군기지 이런 건 한 2,000명이 넘습니다만, 위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 몇백 명 단위로 이렇게 점처럼 쪼개져 있습니다. 진짜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적대적인 지역 이 사막에서 그냥 섬처럼 흩어져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래전에 시리아와 이라크를 떠났어야 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은 대실패했습니다. 애초 이라크를 침공한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에서 실패를 하고, 쿠르드, 이란 이쪽에서 분탕질을 쳤는데 다 실패한 겁니다. 결국 이것을 최종적으로 터키가 평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올여름에 완전히 끝내겠다고 에르도안은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터키는 그럴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터키의 군사력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결국 미국은 시리아에서도 철수해야 되고 이라크에서도 철수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안에 철수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들이 모여서 국경의 어떤 평화를 되찾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쿠르드족을 다 어디로 쓸어버리겠다, 인종 청소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쿠르드족의 일정 정도 자치권을 두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만 극렬하게 저항하는 극단주의 세력들, PKK, 이들은 이번에 완전히 소탕하겠다. 그리고 터키가 그런 결심을 하면은 그럴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을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패권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군과 이쪽은 결국 남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라인이죠. 트럼프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미국의 영향력은 결국 이 트럼프 라인 밑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로는 쿠웨이트까지, 요르단, 이스라엘까지 이쪽으로 선이 그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 터키의 국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욱더 두려운 것은 그리스의 섬을 터키가 침공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터키가 그리스 섬들을 탈환하겠다, 선포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PKK가 평정되면은 그 다음은 터키는 이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힘, 원래 이 터키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동안 어떤 울타리 안에 꽉 눌러져서 이렇게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포위한 국가는 그리스는 아닙니다. 그리스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터키가 이것을 찍고 나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미국과 영국은 터키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터키의 군사력에 미국과 영국이 어떤 이 군사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럴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한 30년 동안 90년대 후반부터 지난 한 30몇 년 동안 쭉 이제 미국의 이 유일 패권, 유니폴라죠. 이런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터키라는 나라 하나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는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버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